네, 안녕하세요. 숙대 박종성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내용 자체는 간단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분야가 이제 연관돼 있다 보니까 회계도 관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공시 문제도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상법도 또 연결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이제 같이 연결되어 있고 또 관련된 규정도 살펴보면 상법이 이제 관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본시장법, 그다음에 또 외관법, 거기다 심지어 이제 IFRS까지 관련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규정 간에 이제 충돌이 발생되는 그런 일부 문제도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 1월 달에 이제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시행하기 전에 예견되는 문제점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오늘 이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단 목차는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법 시행령 개정된 내용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현재 이제 주주총회가 대부분 다 3월 달에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주총이 우리나라에서 이 3월 이내에 개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 두 번째 이슈 즉 주주총회를 이제 3월 이내로 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결산기 말일을 지금 이제 배당 기준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은 바꿀 수 없는 것인지 그런 문제. 그다음에 지금 이제 상법 시행령을 개정한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주주총회를 좀 분산해서 개최해가지고 주주총회의 실효성을 좀 높이자라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 이 상법 시행령이 개정이 됨으로써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주주총회의 분산 개최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의경험 처분계산서 공시 문제도 같이 이제 관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시장법과 충돌 문제도 일부 좀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좀 같이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상법 시행령 개정이 우리 외부 감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게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내년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어떤 문제점들을 좀 해결해야 되는지 해결해야 될 과제들 이런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 상법 시행령이 올 초에 1월 19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 사업 보고서와 감사 보고서를 주주총회 일주 전까지 주주들한테 이제 제공하도록 의무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좀 시행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예견이 되기 때문에 시행 시기는 이제 부칙에 따라서 내년 1월부터 2021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요거 밑에 제가 이 녹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상법 시행령과 부칙을 기재해 놓은 거니까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된 배경이 뭔지 이제 두 가지인데요. 크게 보면은 첫 번째는 주주총회 때 충분한 정보가 제공이 되지 않아서 실효성 있는 의사결정을 못한다. 주주들 입장에서 이제 그게 첫 번째 문제로 대두가 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주총이 너무 집중되어 있다. 특히 이제 3월에 주총 며칠에 집중되다 보니까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그래서 이 주주총회를 좀 분산해서 개최하고 그 다음에 주주총회 전에 주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이 되도록 함으로써 좀 주주총회라는 게 실질적인 어떤
의결권을 행사하는 그런 그 장이 될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 상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주주총회 이제 그 통지를 할 때 주주들한테 현재 제공되고 있는 정보는 여러분들 저기 보시듯이 이제 그 내부 감사가 완료된 재무제표 정도밖에 제공이 안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감사 보고서가 주총 1주 전까지 이제 공시가 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주총회 그 소집 통지를 할 때 주주들한테 제공되는 이제 그 정보는 기본 재무제표밖에 제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주주들이 뭐 경쟁사와 비교한다든지 그런 이제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주총회 그 3일 동안 주총이 가장 많이 개최됐던 3일 동안의 그 집중도를 보니까 조금씩 이제 완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2019년도에도 57.8% 정도가 3일에 우리나라 상장법인의 57.8% 정도가 이제 3일에 개최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 우리나라 상장법인과 외감대상 법인의 그 결산이 12월 결산 법인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주권 상장법인 같은 경우에는 한 98%가 12월 결산 법인입니다. 외감법인까지 포함하면 한 94.3%가 그 12월 결산 법인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다 보니까 이제 주총도 대부분 다 이제 현재 3월에 집중해서 개최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와 같이 이제 상법 개정 시행령을 개정해서 이제 그 정부가 얻고자 하는 기대 효과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주주총회의 분산 개최를 통해서 주주들이 좀 더 실질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 의결권 제약을 좀 막아보자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목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주주총회 전에 충분한 정보가 주주들한테 제공됨으로써 주주들이 좀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만약에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제 실행이 되면 이런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그 현재 그 이제 현행 제도에 따라서 지금 제도가 이제 날짜가 진행되는 상황을 여러분들 좀 보시면은요. 이제 12월 말 결산 법인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재무제표 제출은 주주총회 6주 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건 이제 외감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주주총회 소집 공고는 주총 2주 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또 상법에 이제 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보고서 제출은 주주총회 1주 전까지 이제 그 회사에게 제공이 되도록 되어 있고 이거는 또 외감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현재는 이제 주주총회 개최한 이후에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는 이런 상태로 되어 있죠. 사업보고서 제출은 3월 말까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이제 90일 이내니까요. 3월 말까지 그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또 자본시장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감법, 상법, 그다음에 자본시장법 이 세 가지 법이 이제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정부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무제표 제출, 감사보고서 제출, 그 다음에 사업보고서 제출을 이제 3월 말까지 다 완료를 한 후에 이거는 뭐 현행 규정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4월 또는 5월, 6월에 이제 주주총회를 개최해서 주주총회가 지나치게 3월 말에 집중되는 현상을 좀 막아보자. 그 다음에 또
사업 보고서가 3월 말에 이미 공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주주총회를 할 때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제도 자체를 좀 변경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우리나라는 그 주주총회를 대개 이제 그 3월에 개최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주주총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되는 거냐,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그거를 좀 같이 살펴보면은 그 상장회사 협의회에서 그 상장회사 표준정관이라는 걸 제정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상장회사 표준정관에 보면 결산기 말일을 배당 기준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상장회사는 이 상장회사 협의회에서 제공하는 이 표준정관에 근거해서 결산기 말일을 배당 기준일로 정관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그 결산기 말일을 배당 기준일로 하는 경우에는 현행 상법 제354조 3항에 의거해서 그 3월 이내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상법 제354조 3항을 보시면 의결권 기준일 또는 배당 기준일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미 그 정관에서 결산기 말일을 배당 기준일로 하고 있기 때문에 3월 이내에 그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 주주총회일을 먼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배당 기준일을 정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정관에 이미 그 배당 기준일을 결산일로 우리 이미 명시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이제 그 배당 기준일에 근거해서 주주총회일을 결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그 정관에 그 결산기 말일을 이제 배당 기준일로 꼭 정할 필요가 있는 거냐? 이것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물론 그 현행 뭐 그 규정을 보면 배당 기준일 또는 의결권 기준일을 결산기 말일로 하라라는 그런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어떤 규정이 있느냐면 그 요 규정을 좀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상법 350조 3항, 그다음에 또 준용 규정인 상법 423조 1항, 요 규정을 저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 규정은 우리가 동액배당 또는 그 일할배당 규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 규정은 암묵적으로 그 배당 기준일을 결산기 말일로 그 정하고 있는 암묵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 같이 보시면 상법 350조 3항을 보시면 이제 그 전환에 의해서 발행된 주식의 이익 배당에 관해서는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때 또는 당해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근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후단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 배당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를 한 때 또는 직전 영업연도 말에 정환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정관에 신주가 발행이 됐을 때 이 신주 이익 배당에 관해서는 직전 연도 말에 그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봐가지고 우리가 이익 배당을 할 수가 있다는 조항입니다. 상법 423조 1항은 이건 그 신주 발행에 관한 규정인데요. 이 신주 발행에 대해서도 여기 이익 배당에 관해서는 제350조 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신주 발행의 경우에도 이익 배당에 대해서는 이 350조 3항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 350조 3항이 후단의 내용은 결국은 그 일할 배당을 이제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그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봐서
그 신주의 존속 기간을 1년으로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바꿔 말씀드리면 기중에 신주가 발행이 됐다 하더라도 그 기중에 발행된 신주에 대해서 구주와 동일하게 1년치 배당을 해주겠다라는 전제거든요. 그래서 이 규정이 의도한 대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 결산기 말일을 배당 기준일로 해야지만 1년치 배당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취지 자체가 이제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게 이 결산기 말일을 배당 기준일로 한다라는 그런 아주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이 규정 때문에 우리가 결산기 말일을 배당 기준일로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거다라는 얘기고, 만약에 그러면 이 배당 기준일을 결산기 말일이 아닌 다른 날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현행 이제 법규상에서 두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배당 기준일 현재 존재하지 않는 주식에 대해서도 배당금을 지급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결산기 말일 이후부터 배당 기준일 사이에 발행된 신주에 대해서 이익 배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불명확합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그 사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첫 번째인데요. 12월 이제 31일이 결산기 말일이고요. 그 다음에 5월 1일이 이제 배당 기준일이라고 하죠. 근데 신주가 6월 1일 날 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 상법 350조 사망 후단에 따라서 이 6월 1일 날 이 발행된 신주는 직전 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간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직전 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보면 배당 기준이 5월 1일이기 때문에 12월 31일부터 5월 1일 사이에 일할 배당을 해야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전 영업연도 말에 우리가 발행된 것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5월 1일 날 현재는 이 신주가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배당을 해야 되는 이런 그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상황을 말씀드리면, 요거는 이제 그 결산기 말일과 배당 기준일 사이 이제 신주 발행이 있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상법 350조 사망 후단에 따라서 이 신주는 이제 그 직전 영업연도 말에 이제 발행된 것으로 봐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 그러면 12월 30일 배당 기준일 5월 1일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그러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일할 배당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봐가지고 구주와 동일하게 1년치 배당을 해야 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결국은 결산기 말일을 배당 기준일로밖에 이제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제 상장협은 이 상법 350조 사망 후단 지금 말씀드렸던,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준용 규정으로 인해서 배당 기준일을 결산기 말일이 아닌 다른 날로 변경하는 데는 법적인 리스크가 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상법 이 규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배당 기준일을 결산기 말일로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표준정관 개정이 쉽지 않다라는 이제 의견이고요. 이에 대해서 그 송홍렬 교수께서는 이 상법 350조 사망 후단 규정 및 준용 규정, 이거는 폐지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또 송민경 연구원은 이 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좀 법무부가 제공을 해줘야 된다, 그런 의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취지 자체가 지금 이 상법 시행령 개정 취지 자체가 주총의 분산 개최를 유도하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상장협에서도 여러 가지 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로 보면
이 재무제표 확정권이나 배당 의결권이 이제 주총에 있지 않고 이사회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의결권 기준일을 1월 중의 날로 하고, 그 다음에 정기 주주총회일을 그날로부터 이제 3개월 이내인 4월 달에 정할 수 있도록 그 표준정과는 일부 이제 개정했고요. 그렇지만 이거는 그 배당 결정권이나 재무제표 확정권이 이사회에 있는 경우에 이제 하나인 것이고요. 이 재무제표 확정권이나 배당 결정을 정기 주주총회에서 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과거 규정을 우리가 준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화면이 좀 깨졌는데요. 이 과연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주주총회 분산 개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인데요. 그 현행 상법 규정상 이제 배당 기준일을 결산기 말일로밖에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에서 이제 배당을 결정하는 회사의 경우에 결국 3월 이내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상법 354조 3항에 근거해서. 근데 이런 상황에서 주주총회 일주 전까지 사업 보고서를 공시하도록 이제 강제한다 그러면 결국 회사들이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겠느냐. 여러분들 그 3월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이 몰리죠. 재무제표도 작성해야 되고 외부 감사도 받아야 되고 사업 보고서도 공시해야 되고 또 법인세 신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몰립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사업 보고서 제출 시한을 가급적이면 늦추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주주총회가 오히려 주주총회 일이 회사가 이제 가급적이면 그 사업 보고서 제출일을 늦추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3월 말에 더 집중되는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 염려가 들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정부의 목적이 이 주주총회의 분산 개최를 유도하고자 하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니까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 이 시행 전에 여러 가지 제도 보완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이익경험제 처분계산서 공시 문제가 또 있는데요. 지금 IFRS나 외관법에서는 이익경험 처분계산서가 주된 재무제표에 해당이 되지 않죠. 그래서 그 연결재무제표에 보면은 이익경험 처분계산서가 공시가 안 됩니다. 이제 반면에 상법에서는 이 이익경험 처분계산서를 주된 재무제표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재무제표에는 이익경험 처분계산서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결재무제표는 IFRS에 이제 기초한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이익경험 처분계산서가 포함이 안 되는데 별도 재무제표의 경우에는 이 상법 규정 때문에 이익경험 처분계산서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KIFRS에서 이 이익경험 처분계산서를 그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현재 또 요구하고 있고요. 이 IFRS 1002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138을 보면 이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를 이 재무상태표 이익여금의 주석사항으로 이렇게 기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는 이 배당이 확정되어야지만 사실은 이 이익여금 처분계산서가 완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이익여금 처분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배당에 관한 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여금 처분계산서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제 사전적으로 배당이 결정이 돼야지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주주총회 그 전에 사업보고서에 이제 주주총회 전에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한다 그러면 요구한다 그러면 그때 이 사업보고서에 포함된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는 실제 확정된 게 아니라 이 안에 불과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이제 뭐 그런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만 주주총회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경영진이 제안한 그 배당 내용과 이제 저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안이 이제 달라지게 되면 배당 결정이 달라지게 되면 또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를 수정해서
공시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송웅열 교수께서는 그 두 가지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경 처분계산서를 확정하기 전까지는 포함시키지 말자라는 그런 이제 안을 하나 제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경 처분계산서 안을 그냥 현재 사업보고서에 이제 포함시키고 나중에 이게 만약에 수정이 되면 수정해가지고 다시 공시하자라는 그런 두 가지 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이 자본시장법과의 이제 충돌 문제입니다. 이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지금 상장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이 사업보고서를 이제 금융위에 제출하도록 이와 같이 되어 있죠. 근데 이때 이 사업보고서에는 이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 명세서까지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준우 교수께서는 이 사업보고서에 포함되는 재무제표는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신데요. 그 주장의 근거로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 제1항 제3호 남목에 규정되어 있는 건데요. 이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되는 기타 사항 중에 하나가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주주총회 의사록을 요약해서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업보고서 공시 전에 이미 주주총회가 끝났어야 된다는 전제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증권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 8항 및 기업 공시 서식 작성 기준 제5-4-1조 여기에 보면 재무제표를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지 않은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추가 기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도 뭐냐면 이미 주주총회가 이루어졌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가 끝난 후에 공시돼야 된다라는 건데 우리 규정에 의하면 그런데 상법 시행령 개정을 해가지고 주주총회 1주 전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하다 보면 이런 규정들과는 이제 충돌이 발생된다는 문제죠. 그 다음에 외부 감사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은 제가 좀 그 처음에 토론자분들께 보내드렸던 내용과는 조금 좀 수정이 됐는데요. 현재도 이 감사 보고서는 주총 1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이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외부 감사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는 게 아니냐. 지금도 어차피 주총 1주 전까지 이제 회사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감사인들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 감사 보고서의 주석사항들을 포함한 감사 보고서 정보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사업 보고서를 주총 1주 전까지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면 감사 보고서를 적어도 그 전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즉 실무적으로 감사 보고서를 현재보다 조기에 확정 발행해 달라고 이제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감사인 입장에서는 이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감사 기준서 720을 보면 이 감사받은 재무제표와의 중요한 불일치를 식별하기 위해서 이 감사인이 사업보고서 등을 검토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현재는 이제 사업보고서가 나중에 감사보고서 발행된 후 나중에 발행되다 보니까 이제 별로 실효성이 없을 수가 있는데 이게 사업보고서 제출 시한이 이제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과 동일해질 경우에는 이 사업보고서에 대한 이 감사인의 검토 이런 것들이 좀 더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좀 요약해서 정리해드리면 이제 앞으로 내년 말까지, 이제 올해 말까지죠. 올해 말까지 이 문제점들을 이제 좀 보완하고 그래서 내년에 별 문제 없이 이 시행령이 이제 실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그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회사가 이 주주총회 일을 4 내지 5월로 늦추기 위해서는 기존의 회사 정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부분 상장회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결산일을 주주명부 폐쇄일, 그 다음에 또 배당 기준일로 하고 있거든요. 현행 정관상.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주주총회일을 우선 정한 뒤에 그 다음에 주주명부 폐쇄일을 정할 수 있도록 이제 정관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상법 350조 사망 후단, 그 다음에 준용 규정 이거를 좀 폐지하든지 개정하든지 아니면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좀 내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상법과 자본시장법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기업 공시서식 작성 기준 이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업보고서상의 이익영음 처분계산서 안을 공시토록 한 후에 주주총회에서 배당이 다르게 확정되는 경우에 수정 공시를 통해서 바로잡도록 하는 방안. 그 다음에 우리 IFRS에서 그 이익영음 처분계산서를 주석사항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